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0일 밤 10시 1분입니다. 오늘은 한미동맹 역사에서 획기적인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이재용 부회장이 안내를 하는 이런 모습은 가슴 벅찬 광경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라는 전략 물자죠. 전략 물자에서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 위치를 생각한다면 이제 한국도 미국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 감동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한국이 삼성이라는 위대한 회사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보니까 큰 소리 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70여 년 전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 남침 보고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이, 이분도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화를 뻘컥 내면서 그자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즉각 미군을 파병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거기서 대한민국이 살았고 그 뒤에 한미동맹까지 만들어지면서 한국과 미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정말 깊은 우애와 혈맹과 전우의 교분을 쌓아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은 지난 3월 9일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우리는 한미일 동맹으로 번영해야 할 나라라면서 국가의 진로를 다시 유턴시켰습니다. 그래야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참여함으로써 오늘 회담이 그야말로 군사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으로까지 확대되는 한미동맹 역사상 획기적인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트럼프가 만나면은 맨날 한다는 이야기가 겉도는 이야기고 서로를 속이는 이야기고 국민을 속이는 이야기고 공상 같은 이야기고 추상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 윤석열, 바이든 두 사람이 한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서로의 도움이 되는, 정말 지난 3월 9일 선거를 잘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한미 경제 안보 동맹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안보 동맹에 플러스 경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공장을 시찰한 뒤 연설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 안보적 의미는 물론이고 반도체를 통한 한국과 미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윤 대통령은 양국 반도체 협력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의 오랜 역사처럼 한미 반도체 협력의 역사 또한 매우 깊다.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 부품이자 미래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어서 작년 말 출범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하여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물론 투자, 인력, 기술 협력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 장비, 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게 있으니까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당당하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의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한국 반도체의 심장인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삼성 평택 공장 방문은 방한 일정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미 간 기술 동맹을 통하여 세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복합 라인을 갖고 있고 생산에 있어서 많은 우위를 가지고 있다. 삼성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 많은 혁신이 놀랍다. 최첨단 반도체 제품을 삼성이 내놓고 있고 이런 회사들은 세계에 3개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한국은 5G 및 나노 등 많은 분야에서 기술을 이끌고 있다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삼성이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195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지금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못하고 캄보디아보다도 못하고 필리핀의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 5대 공업국이 되었다. 세계 1등 반도체 국가가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삼성과 같은 기업을 가진 한국 같은 나라에서 기술 혁신이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전개되고 또 양국이 기술 동맹을 통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할 때 더 많은 발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미 동맹 강화야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안정, 평화, 번영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야,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입니다. 삼성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도 살았고 바이든 대통령도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승에 계실 이건희 회장 그리고 삼성 창립자 이병철 선생이 정말 기분 좋으실 겁니다. 삼성 3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북한의 3대 세습은 북한을 지옥으로 만들고 북한 사람들을 난장이로 만들었지만 한국의 이병철 일가 3대 세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재용 부회장을 잡아먹지를 못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또 하고 구속시켰다가 무죄로 나왔다가 또 법정 구속 또 시키고 지금 가석방 상태입니다. 아니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제발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이 세상을 날 수 있도록 제발 그 날개를 부러뜨리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절절히 나는 순간입니다. 오늘날 이런 한미동맹을 가능하게 했던 위인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파병을 결단해 주신 트루먼 대통령,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말하자면 3파 역할을 해준 아이젠하워 대통령, 메가드 사령관, 리치웨이 사령관, 정말 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벤프리트, 클라크 이런 분들.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또한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